커피 냉커피 타릴까? 아이고 뭐 그냥 일반 커피 주시면 되지. 더운데. 예? 더워. 사장님 냉커피 타내는겨? 예? 아유 뭐 냉커피 타고. 아 보기보다 안에 더우니까 넓네요. 아 보고다가? 예. 커피 한 잔 준다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네. 한 잔 드시고 한 잔 먹고 해봅시다. 그렇지. 여기다가 아따 돌아 앉아 보이. 저기도 방이 있네. 예, 그 안방. 그럼 이게 거실입니까? 여기 거실. 거실이고. 네. 어이구나 방이 여기도 있네. 작은 방. 그럼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이랬습니까? 사장님 풍세가 좋으시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내려왔어. 네, 몸이 안 좋아서요? 네. 내려왔는데 네.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들이 다시 정리하고 올라오라 가지고. 어제 공사했다 그죠? 어제 공사해가지고 그럼 마당에 여기 수도 한 개 하고 또 뒤에 한 개 더 있는겨. 그거는 옛날 마을 수도 물 먹던 건데 아. 같이 연결해놨어. 아 옛날 마을 수도. 뒤에 빠져 있는 거는 옛날 마을 수도고 이건 어제 공사한 안동시 상수도. 안동 상수도. 아 그래서 요래 연결해 놨어요. 아 뭐 결론은 안동시 상수도하고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마을 상수도하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당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경북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에 와서 보시는 이 주택하고 주택 뒷면에 앉아 있는 농지 그리고 건너편에 보입니다. 저 위치에요. 저기에 앉아 있는 농지까지 해서 일갈 구경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포르스무리하이 처마 잘 들어와 있죠. 사장님이 최근에 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비가 오면 이 비가림인데 이게 없으면 신발이 다 젖어요. 양천구에서 이 위치로 오신 지가 몇 년 되시는데 3년 2년 몇 개월이지? 이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7학년 몇 반인겨? 나 7학년이라고 그래. 7학년 자꾸 올리지 말고 한 7학년 되는데 다시 왜 올라가시려고? 힘들어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참고하지. 힘들어가. 네, 농사가 많아가지고. 참고로 이 집 짓는 농사 면적이 이 대지 빼고 집터 빼고 한 1135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7학년인데 남들은 뭐 6학년에 졸업하잖아, 그죠? 근데 이 7학년인데 이제 시작을 하시는 바람에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다. 너무 큰 면적이다 보니 이제 기력이 딸리고 힘에 부쳐서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젊으신 분들 5학년이나 6학년 초반 되시는 형님들 이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스콘 포장길이 있죠. 270m 앞쪽에 지방도로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저기에 정자 보인다, 그죠? 정자에서 바로 일자로 빠져나가면 지방도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설레는 찬빛 마음 이런 마음 정말 처음 느껴요. 두근거리는 마음 당신 내게 편지를 쓰고 싶은 밤이네요. 보고 싶은 이 마음 당신은 알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애틋한 내 마음을 아시나요? 말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있는 건 당신은 하시는지요? 왜 자꾸 궁금하고 그대가 떠오르는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봐요. 말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오늘도 참 못 이루고 있는 걸 당신은 아시는지요? 왜 자꾸 궁금하고 그대가 떠오르는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봐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 삼결입니다. 이 위치에서 안동 시내까지 약 30분 거리입니다. 예안면 소재지 10분이면 나갈 수 있고, 예안면 소재지에 가면 얼핏 보면 슈퍼가 마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가면 농협이 있어요. 그리고 농협 주유소도 있습니다. 농협 안으로 들어가면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병원 갈 일, 관공서 볼 일은 안동 시내까지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 위치에서 동안동 IC, 사안동 IC까지는 넉넉 잡아서 40분, 45분 거리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스콘 포장길이 있죠. 270m 앞쪽에 지방도로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저기에 정자 보인다, 그죠? 정자에서 바로 일자로 빠져나가면 지방도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네 앞쪽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물량이 제법 많이 내려가는 하천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역강이 들어옵니다. 저 위치 보이죠? 저 주택가 뒷면 앉아있는 농지, 그리고 이 개울 건너편에 저기 한번 보세요. 산자락 아래쪽에 옥수수대 보이나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삼각 형태의 저 밭도 오늘 함께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 위치 이동해서 옥수수밭 보고 건너편에서 앉아있는 모습은 어떤가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지 이제 한 3년차 되어 가시는 7학년 몇 반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네. 물어보지 마라 하십니다. 여하튼 7학년의 형님인데 농지가 너무 커서 힘들답니다. 안 되지. 제가 해도 적은 면적이 아닌데 7학년 넘어가시면 소일거리 삼아서 집하고 한 100평짜리 텃밭이 딱 맞습니다. 정면으로 옥수수밭이 보입니다. 삼각형 모양이다,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 아래쪽입니다. 이 면적이 약 856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259평입니다. 259평의 주택 앞쪽 텃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텃밭이라 그래야 되나? 농지죠, 농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작물이 고구마인데 풀 보세요. 일이 안 된다니까. 힘에 부딪히니까 풀인지 고구마인지 옥수수 사이에도 보세요, 풀이 자욱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9평 이 밭에서 저기 보시면 마당에 제 차가 보이죠? 저 주택하고 뒤편으로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저 부분입니다. 가깝습니다. 이렇게 도보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259평의 농지입니다. 안쪽은 구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임야 아래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259평의 농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주위로 이렇게 앉아있는 솔숲이 좋은 임야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제 다리 건너서, 하천 건너서 주택과 남아있는 면적의 농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방 도로로 나가는 아스콘 포장길이 있고, 들어오셔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들어가는데, 저 집 한번 보세요. 저 집 처마가 조금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 다리 폭은 많이 넓습니다. 저 집 처마가 이렇게 조금 돌출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삿짐 센터 차가 오면 이 위치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1톤 차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차가 온다면 건너편에 앉아있는 주택 보이죠? 저 집 사장님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삿짐 볼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로 돌아서 올라갈 텐데, 앞쪽 보시면 한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죠. 정면에서 한번 보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천이에요. 하천 측면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배가 부른 한 덩어리의 농지 보입니다. 이 농지 위에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 농지도 우리 농지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쩍 보세요. 살짝 돌출되어 있는 이 지붕으로 인해서 이삿짐 차는 들어오기 조금 곤란합니다. 일반 포터, 승용차 모두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커브 감습니다. 감으면 주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시멘트길 이렇게 칼집이 들어가 있죠. 어제 공사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을 상수도 이용해서 먹는 물 해결했는데, 어제 안동시 상수도가 들어왔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맞다, 이거 봐야죠. 이렇게 앉아있는 이 면적도 우리 거죠. 비닐하우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땅은 뭐 차고 넘칩니다. 이왕 들어온 거 내려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땅이 넓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우스 안에 뭐 있노? 와, 수박 봐. 수박 이파리만 무성하고, 수박은 왜 안 보이지? 농사 실력이 우리가 반대편에서 확인했던 국어, 하천과 우리 농지 모습입니다. 상단에 이제 큰 농지 보시면, 여보, 이거 너무 크다. 김 소장 방송 나왔던 예안 땅은 너무 크다. 우리 집안의 사모님들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대추나무도 있고 비닐하우스와 하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에요. 자, 농지를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농지 보고 마지막에 주택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건축물도 많습니다. 고추 건조기 있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이 앉아 있고, 맞네, 오늘 면적도 말씀 안 드리고 출발했네, 그죠? 제가 간간히 자막으로 면적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기 수도가 하나 있고, 이 위치에 수도가 있어요. 이건 안동시 상수도. 저 위치는 예전 마을에서 쓰던 마을 상수도인데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안쪽에는 물론 안동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앉아있는 이 농지 면적이 큽니다. 2093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633평, 그리고 뒤편에 한 필의 대지가 더 앉아 있습니다. 대지가 앉아 있는데 현재는
농사 짓는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 대지의 면적이 803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243평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가 두 필지입니다. 약 91평의 대지 위에는 정상적으로 건물이 앉아 있고, 뒤편에 가면 약 243평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는 경작용으로 농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지와 함께 붙어 있는 이 농지 보이죠? 큼직합니다. 633평. 이 633평의 꼬리가 이렇게, 이 길도 우리 땅입니다. 비닐하우스까지 내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처음으로 보셨던 저 땅까지 해서 대지 두 필지, 농지 두 필지, 총 4필지입니다. 자, 이제 농지 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게 탐이 나지? 집 뒤통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참 좋아요. 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건 천지 차이인데, 이 지붕이 좀 아쉬워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 여력이 되시면 저 지붕하고 창고도 있습니다. 창고 지붕도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한 500에서 600 들어가면 교체할 수 있답니다. 양철 지붕으로 교체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자, 측면으로 보면 타인 농지와 우리 땅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언덕 아래쪽까지입니다. 쭉 갑니다. 쭉 가서 반대편에 보면 앉아있는 밭은 사과밭인데, 저 밭까지 앉아있는 면적입니다. (243평의) 대지가 이 정도 위치에 들어와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들어와 있는데, 이 위치도 대지, 91평도 대지, 남아있는 600여 평 반대편 259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0여 평과 함께 전부 다 경작터로 사용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작이 시작되었고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수확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부동산의 인수인계 시점은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집을 비워줄 수가 있답니다. 가을까지 계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하셨던 농사 수확은 하셔야 되니까 가을에 짐은 비워줄 수 있고, 한 가지 더입니다. 등기 이전은 내년 4월경에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 만 3년이 된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취득을 하실 때 취등록세 감면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3년을 채우셔야 된대요. 그래서 내년 4월에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이삿짐 빠지는 것은 가을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매매 예약. 내가 살 테니까 정당한 계약서를 쓰고 등기 이전 시점은 내년 4월에 하자, 이런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인수인계 받는 부동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금도 내년 4월에 다 주시면 되겠죠. 계약금 정도로 주시고 중도금 한 차례 가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잔금은 내년 4월경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주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위치에서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대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하단에 농지가 주택 앞 비닐하우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위치 보시면 우리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이, 이 땅은 타인 농지인데 지금 풀이 무성하게 담벼락처럼 올라와 있는 울타리 보이죠? 그 뒤편에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 땅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저 상단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토지주께서 팔지도 못하죠. 어른들 산소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너네 땅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 원하는 기간만큼 평생을 해도 관계없으니까 공짜로 그냥 경작해 드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답니다. 타인 소유의 이 땅 면적도 자막으로 함께 넣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면적이죠. 무료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아따비다. 여는 왜 풀이 없네요. 이렇게 경계 끝쪽 라인에 시멘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길 잘 되어 있죠. 이 길 안쪽입니다. 앞쪽 보이는 복숭아 나무도 우리 농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터 아래쪽 비닐하우스까지 감아서 상단 이렇게 끝이 나고, 이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안 내려와요. 물이 누렇잖아요.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자, 이삿짐이 올 때 저기 앞쪽 비닐하우스 건너편이 아스콘 포장길이죠. 이렇게 이 집 사장님의 양해를 조금 구해서 이렇게 건너오시면 됩니다. 건너와서 볼일 보시면 된다 참고하시고, 평상시에는 앞쪽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주택 구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 위에 앉아 있는 주택 확인할 겁니다. 이 주택이 앉은 대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에 약 91평입니다. 300제곱미터입니다. 보시는 이 주택은 1943년도에 건축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축물 대장상에는 나오지 않으나 1943년 자료를 얼핏 발견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1990몇 년도인가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추측건데 1943년에 건축되었다가 미등기로 계속 있다가 1990몇 년도에 건축물 대장과 등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점이 아니고 1943년 이후부터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지금 많은 수리와 개보수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도 있고 등기도 있고 완벽한 주택입니다. 자, 주택의 건축 면적은 66.69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20평이에요.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고, 반대편 차량 앞쪽으로 보시면 한 동의 창고가 앉아 있습니다. 저 창고도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 지붕 약 27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8평의 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동이다, 그죠? 2동의 총 건축 면적은 약 28평, 93.69제곱미터입니다. 자,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사하셨어요. 판넬로 들어와 있는 저 위치 보이죠? 이 집 보일러가 심야 전기 보일러랍니다. 예전에 노지, 야외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집을 지어줬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마당 공간에 보시면 2대에서 3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 구석에 한 대 있죠. 저 땅도 우리 면적입니다. 한 대, 2대 해서 약 한 3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안동시 상수도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이 주택이 20평, 정면 창고가 8평 그렇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인데, 이 매물이 아마 타부동산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나 봐요. 그때 당시는 이 비가림도 없었고 심야 전기 보일러 집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선 창고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8평입니다. 시멘트 벽돌조,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고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도 불이 옵니다. 불이 오고 시멘트 벽돌조에 시멘이 발려져 있습니다. 바닥에도 시멘입니다. 창고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그죠? 방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손 좀 봐서 식구 많은 분들. 한 칸에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닥은 시멘트 타설되어 있습니다. 참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놀면 이게 재래식,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가요? 지금은 사용 안 하시죠? 안 하시고 안에 뭐 내용물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까? 안에 다 퍼놓고 지금 흙 반 채우다가 힘들어서 못 채우고 다 퍼내고 네, 창고로 쓰려고. 흙을 좀 집어넣어 놨다. 창고로 쓰시려고. 네. 자, 그리고 건조기가 있는 이 위치도 우리 땅이잖아, 그죠? 네. 건조기 저것도 함께 다 드리고 간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뒷면 모습이고, 혹시 뭐 군불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나요? 하려다가 없어요? 네, 하려다가 자금이 딸려서 못. 그래요? 이 문 보세요. 안쪽 공간으로 연결되는 문인데, 이 문은 옛날 화장실 오는 문. 화장실 오는 문인데, 이 문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방화문으로 교체를 하세요. 이 나무 문은 비 맞으면 썩잖아, 그죠? 철문, 방화문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뒤편으로 왕래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안이에요. 주방의 연료는 LPG입니다. 시골은 다 동일하죠. LPG 연료 쓰고 있습니다. 저기 보일러실이다, 그죠? 자, 이제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가림이 있으니까 한결 나았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비가 오면 여기 뭐 앉아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지. 자, 올라서면 시원해요. 양옥집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본 거하고 전혀 다르죠. 복도처럼 생긴 이 공간도 제법 널찍합니다. 저는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키가 얼마 안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옛날 베니다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요즘 자재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지붕이 슬레이트라 하더라도 비세고 그런 건 없어요. 앞쪽 샷시 이중이 아니고 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쪽 창이 또 있기 때문에 단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반대편 공간 확인하고 거실로 바로 들어서겠습니다. 이 위치로 진입을 했어요. 진입하고 이 위치에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네요. 문이 있어요. 자, 문을 열면 이런 모습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칸을 지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V가 돌아가네요. 들어가서 TV를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튼 인생아. TV 잘 나온다, 그죠? 보시는 이 면적이 거실입니다. 반듯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 옛날 집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반듯해요. 약 3년 전, 3년은 안 됐지만 약 3년 전에 오시면서 올 수리를 하셨는 집이랍니다. 이 집에 상부장이 없죠. 보세요. 하부장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넓습니다. 저기에 방이 한 칸이 있고 이 위치에도 방입니다. 이 방이 큰 방이었어요. 저기는 이제 뻔하죠. 화장실입니다.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예전에 야외 화장실을 쓰는 집이었는데 오셔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드셨답니다.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좁은 화장실은 아닙니다. 세탁기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제 바로 직진해서 큰 방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방이 억수로 크죠? 방이 거의 거실보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장을 넣고도 이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아따, 방 크다. 구조가 정말 단순해요. 큰 방의 모습.
이렇게 대충 봐도 뭐 비가 새거나 그런 흔적은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창문 이런 부분들 옛날 문이다, 그죠?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시면 됩니다. 요즘 샤시로 하나씩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하시면 세련된 옛날 고풍의 촌집으로 탄생할 겁니다. 도배장판도 오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방이었고 이제 반대편으로 앉아있는 작은 방으로 갈 겁니다. 천정 보고 가겠습니다. 밋밋한 것보다 단차를 줬습니다. 집이 참 시원하네요. 이 문이 시원한 역할을 아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어서 맞바람 친다, 그죠? 앞쪽으로 바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많이 시원합니다. 자, 이제 작은 방입니다. 구조는 단순해요. 이 방은 작습니다. 이 집에 비해서 작은 방이지 일반 주택에 비하면 작은 방은 아닙니다. 이 문 있죠? 이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야외 화장실 확인하셨던 그 위치인데, 아무래도 저렇게 놔두면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다 보면 문이 썩어요. 방화문으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자,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다, 그죠? 큼직한 거실을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큼직한 큰 방, 제 뒤통수에 작은 방, 그리고 측면에 화장실의 공간, 앞쪽으로 나가면 복도처럼 널찍한 공간이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구간 확인을 했습니다. 따로 이 영상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정리를 쭉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뭐 따로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신 부동산 중요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등기의 인수인계 시점은 내년 4월이고 이 주택에 이사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은 올 가을입니다. 올 가을 추수 끝나고 나시면 이 집을 비워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등기의 인수인계 시점은 만 3년이 지나는 내년 4월에 해야 된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들어가고 일정의 중도금 들어가고 마지막 잔금은 내년 4월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힘내서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땅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